폭발 참사로 폐허가 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폭발의 원인은 무기 제조의 기본 물질 질산 아모늄. 레바논은 어쩌다가 6년 동안 2,750톤의 시한폭탄을 도심에 방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30만 명 이재민, 6천 명 넘는 사상자를 낸 레바논 폭발 참사. 이번 사고는 인재란 말이 많죠. 막을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의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자지라 보도에 의하면 2013년 9월 아모늄 니트라트 2,750톤을 실은 러시아 배가 베이루트 항구에 정박했어요. 배가 고장이나 잠시 들렸다가 사달이 나고 맙니다. 레바논 정부가 다시 항해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기다리다 못해 선주와 선원이 배를 버리고 떠났죠. 그대로 배 안에 있던 질산 아모늄은 베이루트 항 12번 창고에 잠들게 됩니다. 2014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6번이나 레바논 세관은 배를 처리해달라 법원에 공문을 보냈어요. 세관은 수출하든지 아니면 사기업에 넘기라 제안했죠. 그러나 법원은 세관 당국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고 결국 이번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레바논은 현재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 상황. 폭발 참사로 원래 불안했던 레바논 정세는 더 불안해졌죠. 사실 레바논에게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돈. 장기적 불황으로 물가는 치솟아 밥 한 번 먹으려면 돈을 싸들고 다녀야 할 정도. 동조림 한 캔에 200만 레바논 파운드화. 한화로 무려 157만 원까지 올랐죠. 레바논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첫 번째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들어간 나라가 됐어요. 작년 대비 식료품이 190%, 의료가 172%로 물가가 상승했죠. 청년 실업률은 37%를 웃돌고 있고 전체 실업률은 25%를 돌파합니다. 레바논 국민 4명 중 1명은 실직자인 셈이죠. 레바논은 국내 총생산의 150%나 되는 빚이 있어요. 그러나 지난 3월 하산 디아브 총리는 부채 중 12억 달러, 한국 돈 1조 4천억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며 재무 변제를 미루겠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모라토리엄은 뭐고 디폴트는 뭐야? 모라토리엄은 쉽게 말해 현재는 빚을 갚을 수 없으니 좀 늦게 갚겠다 이거고, 디폴트는 아이고 나 못 갚겠다 이것입니다. 국가 인프라도 엉망입니다. 3시간 정도 단전이 되던 전기는 지난 7월에는 17시간 동안이나 끊겼죠. 하루가 다르게 레바논 파운드 가치가 내려가다 보니 우스갯소리로 SNS상에서 물물 교환을 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작년 10월 큰 산불이 레바논 북부를 덮쳤지만 레바논 정부는 자금 부족으로 소방 헬기를 사용할 수 없다며 주변 국가 그리스와 요르단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의아합니다. 중동 5일 먼리로 부자일 것 같은 레바논인데 예상과 다르게 레바논은 비산유국입니다. 중동의 파리라 불리는 레바논은 관광업으로 먹고 살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 수는 뚝 떨어졌고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옆나라 시리아 내전으로 레바논에 들어오는 난민은 무려 90만 명. 레바논의 인구가 700만인 것을 생각하면 10분의 1이 넘는 인구가 한 번에 들어와 없는 돈을 쪼개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더 문제입니다. 레바논은 총 18개의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4개의 이슬람교, 12개의 기독교, 드루즈 종파, 유대교까지. 레바논을 구성하는 공동체는 극의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1975년 4월 기독교 우파 민병대들이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탄 버스를 공격하면서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1990년 타이프 평화 조약에 의해 내전은 종결되고 15년의 내전 기간 동안 100만 명의 부상자, 3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수 없는 내전을 겪으면서 정치도 종교적 힘의 균형을 이루자 합의했죠. 대통령은 기독교인,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로 각각 맞습니다. 국회의원 128석도 기독교와 무슬림 종교를 가진 의원들이 고루 분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레바논의 합의된 종파 정치는 부정부패를 가져왔습니다. 각 종파의 리더 격인 정치인들은 국가가 아닌 본인의 종파의 이익을 위해 외부 세력의 후원과 로비를 받게 됐죠. 작년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부패 지수에서 레바논은 180개의 나라 중 137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 새로 집권한 하산 디아브 정부는 지난 4월 정치 경제 혁신을 하겠다고 했으나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죠. 또 내각 구성을 지안하더니 경제통상부 국장 자리에 물리치료사를 앉혀 레바논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기는 어려워 보이는 레바논. 그러나 IMF와 미국도 도움을 주저하고 있어요. 도움을 줘봤자 레바논 국민들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이 원조를 사용해 본인들의 배를 또 불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죠. 폭발 참사 이후 민심은 폭발했어요. 정부의 무능함에 레바논 국민들은 저항합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현재까지 레바논 곳곳에서 열렸죠. 시위대는 하산 디아브 정부의 사임을 요구했고 결국 하산 디아브 내각은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나고 맙니다. نحن اليوم نحتكم إلى الناس إلى مطلبهم بمحاسبة المسؤولين عن هذه الكارثة المختبئة منذ 7 سنوات للوقوف مع الناس كي نخوض معركة التغيير معهم. نريد أن نفتح الباب أمام الإنقاذ الوطني الذي يشارك اللبنانيون في صناعته. لذلك أعلن اليوم استقالة هذه الحكومة. الله يحمي لبنان. 레바논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 지난 71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은 영화 가버나움. 영화에서 주인공 자이는 자신의 부모를 고소합니다. 이유는 자신을 태어나게 했다는 것. 그러니 뱃속에 있는 동생도 태어나지 못하게 해달라 국가에 요청했죠. 자인에게는 대통령이 어느 총파인이 되건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내일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절실하고 동생의 안전이 간절하겠죠. 현재 레바논에 있는 수많은 자인의 미래는 밝진 않습니다만 이제는 레바논의 미래가 무능한 지도자가 아닌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